점포가 한 건물에 1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분양을 하면서 어떤 업종은 뭐 베이커리라든지 중개업소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는 업종 지정 가지고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 편의점도 되고요, 슈퍼도 되고 그런 업종 지정을 하고 다른 일부 뭐 한 세네 개, 다섯 개 뭐 이런 것들 이런 업종은 그냥 자유업 이렇게 했단 음, 말이죠. 음, 그러면 그 이 업종 금지, 독점 업종 이런 관련해서 분쟁의 해석을 할 때 자유업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오버던지도 됩니다. 논란이 그리고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거에다는 독점이라고 안 써줬다. 논란이 되는데요. 예, 그러는 부분을 해석을 할 때 결국은 두 가지 해석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업종 지정받은 사람들, 뭐 중개업이든 뭐 약국이든 이렇게 업종 지정받은 사람들 것까지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유업을 한 건지 음, 아니면 그 업종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해도 음, 좋다라고 한 건지가 논란이 되거든요. 음, 그런데 대체로 지금 판례 해석들은 후자로 해석을 해요. 후자로. 그게 이제 뭐 자유업 이래가지고 업종 지정된 업종 포함해서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네, 예전에 하급심 판례들이 잠깐 있다가요. 음, 잠깐 있다가 거의 이제 그 약간 그 뭐 잊혀진 판례, 네, 그러니까 잘못된 판례, 네, 어, 그러니까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판사들도 뭐 네, 쉽게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업 돼 있으니까 네, 자유업 보게 되면 그래 이건 마음대로 하는구나. 네, 그러면 중개업 해도 되겠네. 이렇게 그 쉽게 생각해서 잘못 나온 판례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음, 대체로. 음. 저희 건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든파이브가 가블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통계청도 이전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나블럭에 저희 옆 건물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거를 네네 잠깐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네. 그런 문제는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아까 자유 업종 지정이 일부가 되고 네. 일부 업종은 일부 점포는 업종 지정이 안 되고 그냥 자유업이라 해놨을 때 네. 그거를 전자로 해석하느냐 네. 후자로 해석하느냐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 분양 계약할 때 네. 당연히 분양 계약서에다가 이 자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기존 업종 지정된 거 빼고 나머지를 자유업이라 한다. 네. 그걸 의미한다라고 써 있으면 네. 해석이 안 되는 네. 분쟁이 안 되는데 네. 그냥 자유업 이래 놓고 마음대로 분양을 남발해 버리니까 네. 네. 뒤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해석을 할 때 아까 제가 후자 쪽이 더 무게가 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후자 쪽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못 해드리는 이유는 네.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네. 분양가가 뭐 월등히 높다거나 네. 자, 그런 다섯 개 지정된 업종에 네. 그거를 모두 할 수 있는 네.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카드 칠 때 뭐 완전 그 킹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카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값이 높을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런 쪽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전자로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그냥 뭐 층별 차이라든지 네. 또는 위치의 차이라든지 네. 등등 이런 차이 정도로 그냥 해서 네. 그런 정도로 다른 업종 지정받은 업종과 뭐 별반 차이가 없다거나 아니면 더 가격이 좀 더 낮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후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그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중개업 하는 분들이나 뭐 일반인들은 그런 해석에서 조금 이제 부족하죠.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뭐 등기할 때 서류 뭐뭐 필요해. ABC 서류 가져오면 등기가 되고, 위임권 확인할 때는 AB 가져오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그린생활 시설이 3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3층은 원래 판매 시설 공구, 사업용도, 전기전기가 이쪽으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일반 분양하기 위해서 공사해서 그 공구 판매 시설이 지정 판매 시설이 안 되니까 저쪽에 분양이 안 되니까 일반 분양을 뗐대요. 그래서 거기는 판매 시설하고 그냥 가로 열고 3층이다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업종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의 해석인 것 같아요. 용도 지정이 안 됐으니까 내가 업종 지정을 왜 했겠습니까? 음, 음, 업종 지정을 왜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이 우리한테 없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 질문은 그런 답은 음. 말이 안 되고요. 우리한테 의무만 부과하는 거겠어요? 그래. 네가 여기서 중개업소만 해야 돼. 다른 데서는 중개업소를 다 해도 좋아. 이런 뜻으로 분양을 했겠어요? 아니면 다른 호실들은 중개업소를 못 하는 거야. 너는 여기서 중개업소만 하고 그렇죠. 다른 호실들은 중개업소를 못 하는 거야. 그쪽이 가깝겠어요.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일반 분양할 때는 청계천에서 넘어오신 분보다는 조금 비쌌대요. 분양가가. 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났어요. 일반 분양, 그때 자기들도 일반 분양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니까. 그 3층에 지정 판매 시설하고 자기들 그 판매 시설하고 그렇게 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저 분양 업종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그런 뭐 우린 독점 받았고 영업 금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해석이 나오니까 그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하여튼 다자간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분양 한 쪽은 한쪽, 한 사람, 그다음 분양받은 쪽은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간의 다자간의 약속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그게 뜻이 뭐냐면은 어떤 특정 호실에 뭐 업종 지정이 됐다. 그다음에 또 다른 호실에는 다른 업종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업종 지정을 지켜주기로 한 약속. 여기가 부동산으로 됐으면 나는 부동산은 안 하고 업종 지정하는데 말고는 뭐 나머지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는 마찬가지로 자기 호실에 업종 지정이 됐으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이 지켜줘야 되는 것으로 그런 다자간의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를 해석상. 그래서 그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조금 아까처럼 대표적인 게 자유업 이런 건데요. 자유업 이런 거 써 있으면은 판사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다 된다. 업종 지정된 업종 포함해서 다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판들이 좀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런 분쟁들을 십몇 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법원 판례가 아까 뭐 대법원 판례 또 여기 나오는데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별로. 기준이 없었으니까 하고심에서도 제각각 이제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판례는 없기 때문에 그냥 판사가 상식에 맞겠다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를 법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따져가지고 그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 또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를 업종 지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흐트러지게 되면은 분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업종 지정을 이렇게 특정 호시를 했는데 보통 초반에 어떤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냐면은 난 몰랐다 그거를 여기 업종이 이렇게 됐는지를 나는 모르고 들어왔으니까 나는 다자간 약속을 한 게 아니다 이런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그 말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정 호실에 어떤 업종이 됐는지를 모르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 분양계약서를 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등기상으로만 또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맞아요. 세월이 오르면 근데 그게 대법원 판례 지금 시간이 흐르고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다 걸러진 부분이에요. 다.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 대법원의 취지는 뭐냐면은 그걸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업종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분양이 조금 더 깔끔하게 예를 들면 이제 분양 계약서 받으셨잖아요. 저거를 하면서 그 뒷면에다가 업종 지정표 이런 걸 해가지고 101호에 뭐 102호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업종 지정표를 해가지고 딱 붙여놓게 되면 다자간의 약속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가까워요. 모든 분양받은 사람이 업종 지정을 아는 겁니다. 근데 분양은 그렇게 깔끔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처럼 나는 그거 몰랐는데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학업심에서는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듣고 보니 말이 맞네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제 그런 편에 서서 재판할 때는 그런 판결도 받아냈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대법원 판례가 나면서 점차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았다고 본다.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대법원이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누가 알았냐 몰랐냐를 실질적으로 따져가지고는 다 깨지는 거예요, 전부 다.